안녕하세요, 로운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둘째 60일경부터 90일경까지 한 달 동안 수면 교육을 진행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한 달 동안 어떤 난리 부르스를 쳤는지 이야기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더 맞겠네요. 이런 완벽한 줄만 알았던 로운맘도 실제로는 난리구나, 별거 없네, 애 키우는 거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 드신다면 전 오늘 영상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면교육 시기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생후 6주에서 8주경에 시작을 해서 만 4개월 이전에는 완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생후 50일경이 되면 아기가 낮과 밤을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첫째도 둘째도 생후 50일보다는 늦게 생후 90일경과 생후 60일경에 수면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면교육의 방법으로는 첫째 때는 다소 강경한 방법인 팝업법을 택해서 밤잠을 먼저 수면교육을 하고 밤잠이 잡힌 후에 낮잠 수면교육을 했고요. 밤잠은 일주일 반 정도, 낮잠은 3일 정도가 걸렸으니까 총 2주에 걸쳐서 수면교육을 마무리한 게 됐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첫째 때처럼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울음소리에 취약한 제 성향과 순둥이 기질을 보이는 둘째를 보면서 아기를 덜 울리는 방법인 쉬닥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밤잠과 낮잠을 동시에 수면교육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중간에 실패를 한번 하고 총 4주에 걸쳐서 수면교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팝업법, 안누법, 시닥법 등 수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로운맘의 경험담만 쭉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교육 전까지 로운맘은 아기를 어떻게 재웠을까요? 신생아 케어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수면교육 전까지 아기를 꼭 껴안고 둥기둥가 그리고 워킹 하면서 재웠습니다. 마음 같아선 아기가 엄마 품이 귀찮다고 할 때까지 안아 재우고 싶었는데요. 노사내미의 몹쓸 체력이 더 이상 아기를 안아 키우는 것을 허락치 않았던 것이 항상 저의 수면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면교육의 실패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둘째는 베이비 위스퍼에 나오는 쉬닥법, 쉬쉬 소리 내면서 토닥토닥해서 재우기 방법과 안누법, 안았다 눕혔다 반복하기를 병행하였습니다. 수면의식과 실행 방법은 이랬어요. 첫 번째, 먼저 아기를 밤 8시쯤 목욕을 시킨 후에 수유를 합니다. 두 번째, 막수, 마지막 수유 때부터 수유등만 켜고 백색 소음을 틀어주었고요. 세 번째, 수유가 끝난 후 충분히 트림을 시켜주면서 아기에게 수유 내용과 하루 일과를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피드백을 해주었어요. 많이들 이때 책을 읽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눈이 침침해가지고 책을 못 읽어주겠더라고요. 수유등에서. 네 번째, 그리고 아기 침대 옆에서 아기를 안고 앉아서 쪽쪽이를 물려준 후 쉬쉬 소리를 내면서 등을 다독이다가 아기가 어느 정도 잠자는 모드로 전환이 되었다고 느껴지면 아기를 아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때 안고 있는 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았고요. 눕히기 전에는 책에 나온 대로 자, 아가야, 우리 편하게 침대에서 누워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이렇게 상냥한 멘트를 하면서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가 울면 바로 다시 앉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죠. 쪽쪽이를 다시 좀 물려주고 쉬쉬 소리를 내면서 토닥이면서 진정시키기를 시도를 했고요.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안아서 수면의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한 이 내용은 책에서 설명하는 시닥법 그대로인데 저희 둘째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안아 재우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침대에 눕히니 일단 아기는 웁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제가 저희 둘째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순한 줄만 알았던 둘째가 알고 보니까 순하게 고집 있는 아기였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요란스럽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표현하는 아기였던 거예요. 엄마가 나를 내려놓는 한 나는 하루 종일도 울겠습니다. 뭐 이런 기세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하루에 2시간씩 재우기 전쟁을 했는데요. 그렇게 2시간씩 전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다시 수유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수유를 하면 그때 아기는 잠에 골아떨어지는 패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기를 깨우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기는 이미 2시간 동안 기차게 버텼기 때문에 이미 수유하면서 반기절 상태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면교육이 시작된 지 1주가 흐르고 매일 2시간가량을 아기를 안았다 눕혔다 씨름을 하다 보니 로운맘의 안 좋던 허리가 드디어 맛이 갑니다. 목욕을 시키다 삐끗했는데 그 후로 아기를 아예 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빠는 이때 야근에 출장에 얼굴 보기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아기의 수면교육은 갑자기 퍼벅밥이 됩니다. 아기가 울면 안아서 달래주던 가정이 없어지니까 둘째는 매일매일 대판 울다가 끼역끼역 울면서 잠에 들게 됐었죠. 그때 아기의 대성통곡이란요. 정말 세상에서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난 세상에 버려졌어. 막 이런 서글픈 울음소리였어요. 이렇게 수면교육 방법의 일관성이 없고 심지어 아기가 수유하며 잠에 들어버리는 것은 이론상 수면교육의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로운맘의 수면교육은 분명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허리를 삐끗한 지 4일 만에 저는 약을 먹고 허리가 좀 회복이 되긴 했는데요. 이전만큼 아기를 계속 안았다 눕혔다 반복하기는 어렵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방법을 몇 가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공한 내용을 말씀해 드릴게요. 2주 동안 아기와 씨름하며 둘째의 기질과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고집이 세다. 둘째는 비염이 있다. 침대에 아기를 눕히면 아기가 울기 시작하는데 울음이 잠투정이 아닌 뭔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울음으로 들렸어요. 근데 저 혼자는 도저히 문제가 뭔지 파악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혹시 둘째가 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의외로 둘째는 장은 튼튼한 편이었는데 비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입으로 쉬다 보니까 수유할 때 공기 유입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침대에 바른 자세로 눕히면 아기는 숨이 답답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둘째는 등을 토닥이는 것보다 엉덩이를 토닥이는 것이 더 먹힌다. 네 번째, 우리 둘째는 침대에 눕힌 후에는 등을 토닥이는 것보다 내 손을 아기 가슴에 살짝 얹고 쉬쉬 소리를 내주는 것이 더 먹힌다. 다섯 번째, 이미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둘째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 안누법과 시닥법을 기본으로 하되 변형이 좀 필요하다 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방법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밤 8시 이전 목욕을 시킨 후 분유 수유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유할 때 아기를 거의 앉은 자세로 해서 수유를 했고요. 공기 유입을 줄여주기 위해서 수유 전에도 한번 트림을 유도해주고 수유 중간, 수유 후 여러 번에 거쳐서 트림을 더욱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수유 후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면 등만 켜두고 백색 소음을 틀고 아기를 안은 후 쪽쪽이를 물려주었는데요. 이때 아기가 쪽쪽이를 밀어내고 울면 이전에는 다시 쪽쪽이를 물려주었지만 이번에는 우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본 후에 한숨을 돌리고 그 다음에 쪽쪽이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아기는 같은 쪽쪽이인데 언제 울었냐는 듯이 또 쪽쪽이를 기분 좋게 물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전과 마찬가지로 쪽쪽이를 물고 아기가 잠을 청하려고 하면 아기를 아기 침대로 눕힙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서 저는 아기에게 쉬쉬 소리를 5분 정도 더 내면서 옆에서 아기를 지켜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아기를 안고 있는 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기가 울기 시작했을 때의 대처 방법인데요. 그전처럼 바로 다시 앉는 것은 하지 않았고요. 뱉어낸 쪽쪽이를 한번 다시 물려주고 쉬쉬 소리를 내면서 토닥이면서 진정시키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아를 했는지 숨소리가 편한지를 빨리 확인을 하고요. 다른 문제가 없다고 확신이 들면 2분에서 3분 정도 아기 울음소리를 조금 더 들으면서 아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도 진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안아서 쉬쉬 소리를 내주면서 진정시킨 후에 다시 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2분에서 3분보다 조금 더 길게 지켜봅니다. 물론 잠투정일 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기가 다른 문제가 없고 잠투정이 맞다면 2번 이상은 다시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또깨 육아에서는 아기가 울 때 옆에서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은 아기에게 희망 고문이니까 방을 나가라고 합니다. 베이비 위스퍼에서는 아기를 혼자 울리는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이니까 아기가 울면 반응을 해주고 잠들고 난 후에도 한동안 옆에서 아기를 지켜봐 주라고 합니다. 한국의 어떤 수면 전문가는 아기가 다른 문제가 없이 잠투정 때문에 우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아기가 끼역끼역 숨이 넘어갈 듯이 1시간을 운다고 하더라도 안아주지 말고 옆에서 시체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제가 2번의 수면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중요한 건 주 양육자의 태도의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유명한 에 바이 에라는 것 때문에 수면 교육 방법 중 어떤 것이 정답이다, 어떤 것이 좋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기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 방법대로 되지 않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면 교육을 진행하는 주 양육자가 아기를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내 아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일관성 있게 아기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하는 거죠. 다행히 저는 변형시킨 시닥법으로 다시 수면 교육을 시작한 일주일 후에 드디어 아기가 울지 않고 잠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은 아기가 침대에 눕히면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먼 곳을 응시하다가 쪽쪽이로 몇 분 짭짭 오물오물 하더니 잠에 들었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잠들기 직전에는 쪽쪽이를 퇴 하고 뱉어냈습니다. 이렇게 수면 교육이 시작된 지 4주가 지난 후 둘째는 생후 90일경부터 거의 통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통잠이라 함은 아기의 밤수텀이 10시간이 된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둘째를 재우는데 할애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아기가 목욕을 하고 수유를 하고 나면은 빨리 자기를 재워달라는 신호를 아기가 먼저 엄마에게 줍니다. 그럼 저는 3분, 5분을 안을 필요도 없이 아기를 바로 침대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금방 잠이 들기 때문이죠. 수면 교육 시 제가 활용한 육아템은 수면등, 백색소음, 머미쿨쿨, 아기 침대, 더블하트 쪽쪽이와 아벤트 쪽쪽이입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 수면 교육. 하루하루 이젠 저도 아기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는 무슨 저희 둘째가 오늘 생후 121일인데요. 4일 전, 그러니까 117일에 혼자 뒤집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팔만 빼. 옳지, 옳지. 왜 쪼고 저래 쪼고 저래 쪼고. 근데 그날 바로 원더윅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바로 잠퇴행이 같이 왔습니다. 정말 기똥차게요. 1시간마다 한 번씩 해서 낑낑낑 혹은 때로는 울기까지도 하고요. 이걸 현재 4일 연속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퇴행이 오기 전 약 한 달의 꿀 같은 시간이 그리운 요즘인데요. 이래서 뒤집기를 하기 전인 만 4개월 전에는 수면 교육을 맞춰야 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수면 교육 방법인 점진적으로 울리기, 시닥법, 안누법의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이 아기의 잠투정이 시달리는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이상 로우맘이었습니다.